사무소 이전도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사무소를 경기도 군포시로 옮겼다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에 신고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입신고하고. 그래서 옮기고 나서 이사하고 나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등록증 원본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이라는 말을 안 해도 원본이죠. 우리 서류 제출해야 되는 거는 암기 프린트 51번에 5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분사무소인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원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원본이라는 말이 없어도 당연히 원본입니다. 즉 종로구청장한테 받은 걸 반납하고 다시 군포시장한테 받아야 되니까 종전 등록증은 원본을 반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는 사용권을 확보하는데 옮기고 나서 군포시에 사무소를 확보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확보한 후에 신고하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신청할 때 제출을 했던 서류.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면 전입신고를 받은 동사무소에서 옮기기 전에 동사무소에 그 인감증명 이런 거 다 보내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송부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 3번이 2006년 신설된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되는데 최근 1년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악덕 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신설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이 절차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에 있고요. 자, 그러면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는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가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는 등록증 재교부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원칙은 등록증 재교부고 예외의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재교부라고 현실적으로 다 재교부 받지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저도 옮겨봤거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니까 아예 뭐 물어보지도 않고 등록증 새로 출력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재교부입니다.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하는 경우는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하려면 지우고 뭐 주소 고치고 해야 되니까 그냥 새로 출력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은 재교부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끝인데 여기서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 사무소 이전 절차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박산의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보면 암기 프린터 4번에 그 참고 표시를 보면 4번에 위에서 3번 밑에 보시면 한 6번째 줄에 보시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죠. 예,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고 맨 밑에 까만 별표 2개가 있는데 분사무소 지도 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 이 말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가능하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별표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중개보수 빼고는 원칙이 다 주된 사무소죠. 자, 그래서 58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이게 굉장히 어렵죠. 3번에 대통령령하고 1번 국토교통부령만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는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좀 주의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 이런 시험은 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뭐 대통령령에 있던 국토교통부령에 있던 그게 뭐 중요하냐고요. 내용만 파악하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는 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59번 옳은 것은 했는데 58번 1번이고요. 59번 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 또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이게 문제라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사무소 설치 기준 등록 기준 대통령령에 다 있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분사무소는 지사, 지점이라는 지점 개념입니다. 금융기관은 지점, 일반 회사는 지사라고 하죠. 즉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다고 회사만, 개인은 안 됩니다. 개인개업공개사는 책임자를 두더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X고요. 3번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허가받아서 허가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받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을 설치하면은 이중사무소하고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번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되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깊이 생각하면 막 예외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극단적인 예외까지 생각해서 또 틀렸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출제자가 원하는 만큼만 생각해야 돼요. 너무 깊이 생각해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서울대 나온 친구들도 반은 또라이 돼요. 완전히 맛이 가버린다고요. 너무 공부 많이 하면 사람 이상해져요.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그래서 절반은 거의 장관급이고 절반은 폐인이고 서울대 나온 사람은 거의 연락하기 힘들어요. 폐인하고도 연락하기 힘들고 또 잘 돼 있는 사람은 전화 안 받아요. 장관급이나 이런 친구들은 안 받더라고 전화. 그러니까 뭐 연락 두절이에요. 너무 그 공부 잘하는 게 별로 좋은 거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들도 적당하게 하라는 이야기. 너무 또 깊이 파고 이러면 사람 이상해져요. 사람 옆에 사람들 저도 친구들이 전부 왕따 시키고 동창회 이런 데 가면 재수 없다고 그래요. 제가 동창회 한번 갔는데 한번 작년에 안 왔다고 벌금 내라더라고. 제가 네가 무슨 판사도 아닌데 벌금은 판사가 선고하는 거지. 네가 뭔데 벌금 내라고 하냐 이랬더만은 제명시키겠다 이러더라고요. 원래 벌금 이런 거는 판사만 형벌은 판사만 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창회장이 친목회장이 벌금 내라 이거 동네에서는 흔히 하지만 근데 그만 참아야 되는데 자꾸 이거 틀린 것만 골라내다 보니까 사람이 저도 이상해졌나 봐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심해야 돼. 그 사회생활 하려면.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5번이 답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보조원을 5번이 답이 아니라 1인을 두어야 한다. 이런 말은 없죠. 몇 명을 두는 거는 상관이 없죠. 직원을 뭐 10명을 두도 되고 1명을 두도 되고 상관없고 4번 틀렸고 5번 틀렸고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원칙적으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업무정지기간 중에 이런 말 없으니까 원칙으로 봐야 되겠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근데 직원은 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는 100명을 두든 1명도 안 두든 그건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취직할 때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1명 정도 있는데 또 실장을 뽑으면 그건 아주 좋은 곳이에요. 직원이 2명이나 근무한다는 건 좋은 곳이죠. 그런데 직원 10명 넘고 이런 데는 또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기획부동산처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곳이고요. 한 명 있는데 1명 더 바빠서 1명 더 뽑는다. 이거 아주 좋은 곳이라고요. 보통 사람은 1명도 없이 하는 데도 많아요. 사장이 되려면 그게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 쉬운 게 아니라고. 직원도 어느 정도 돈을 받아가게 해야 계속 다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직원은 몇 명을 두든 상관이 없다. 저한테 수업 들어서 성격 더러운 사람들은 거의 혼자 근무해요. 직원 고용 못 한다고요. 59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번 이게 작년에 출제됐는데 작년에 안 배운 문제가 2문제 나왔어요. 이것도 안 배웠어요.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러 틀리라고 낸 거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까지는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서식은 뭘 봐요? 확인설명서 서식하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 이 3개가 시험에 반드시 나오거든요. 3개 합해서 한 문제는. 근데 이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까지 출제됐다고요. 이걸 확인해 보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열람해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본사의 명칭, 본사 소재지, 본사 등록번호, 5번에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발급한 시 도는 적는데 분사무소 설치 사유는 안 적어요.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인데 그거 적으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죠. 왜 설치하냐? 뭐 영업이 잘 돼서 좀 더 확장하려고 한다. 그런 거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어쨌든 이게 안 배운 게 출제됐다고 작년에. 이걸 강의한 선생님들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60번의 답 4번입니다. 61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건물이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사용대차, 임대차 가능합니다. 나무 건물에도 중개사무소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면 건물주 아니면 중개업 못하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사용권을 확보해도 된다 이 뜻이라고요. 취지가.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 둘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의한다. 아까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로 공개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예, 우리 암기 프린트 3번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소위 특수법인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죠.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똑같다고 했죠. 지금 칠판에 적어놨어요. 옮기고 나서
이사 가고 나서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61번에 답 2번입니다. 62번 옳은 것은 1번이 답입니다. 소위 특수법인은 즉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암기 프린트 3번 맨 위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포함한이 틀렸죠? 포함한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는. 3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게 아니라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시면 52번에 1번, 2번 이거는 시도조례입니다. 1번 응시수수료, 2번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요건 시도조례, 요건 적어놓으면 되겠죠. 1번, 2번은 시도조례입니다. 이 시도조례 이 말만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부터 6번까지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시군구조례. 자, 그러면 만약에 본사 주된 사무소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고요. 성남시 분당구에 있고 분사무소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으면 미추홀구에 있는 경우, 부천시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는 없어졌어요. 부천시는. 그리고 인천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뀌었습니다. 7월 1일부로. 자, 이런 경우 어디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고 누가 정한 조례가 어느 조례, 즉 성남시 조례, 분당구 조례, 미추홀구 조례, 인천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답은 조례는 어느 조례예요? 조례부터 말하면 신고를 어디 해요? 신고하는 시군구 조례예요. 신고를 분당구가 주된 사무소가 여기 있으니까 분당구청장한테 설치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조례는 분당구 조례입니까? 성남시 조례입니까?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냅니다.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구의 경우는 조례 자체가 없어요. 비자치구라는 말은 조례 제정권, 자치권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례 중심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성남시에 분당구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암기할 필요 없는데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적어주면 구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분당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하고 조례는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니까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예요. 근데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으니까 성남시 조례라고요. 분당구 조례 자체가 없으니까. 대전시 유성구 조례 이런 건 있죠.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62번 70페이지 5번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했는데,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물론 책임자 되고 나서 받는 건 아니고 책임자 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근데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막 그 미리 받아야 된다 이런 말 없어도 이게 틀린 말은 실무교육이라는 말은 맞다고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받을 의무가 없다 해서 틀렸다고요. 자,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사무소 그 명칭과 관련된 거 틀린 것인데
명칭은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써야 됩니다. 행복 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 친절 부동산 중개. 주로 우리 간판 다는 걸 시중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파트 단지 안에는 그 아파트 이름을 적는 게 가장 좋겠죠. 아파트 단지 안이나 그 밖에 정문 같은데, 후문 같은 데는. 그래서 레미안, 뭐 이 편한 세상, 프로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게 많아요. 그 아파트 이름. 근데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거 있는 데는 뭐가 있냐면 주로 성실 공인중개사, 박사 공인중개사, 행복, 행운, 성실. 저 로얄 하라고 했다가 폐업했어, 망해가지고. 로얄 간판은 달아놓고 로얄 했다가 그 다가구 있는데 로얄 하니까 안 되더라고. 이름도 이게. 그래서 어디 가서 돈 주고 짓는 사람도 많더라고, 간판 이름도. 자,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란 간판입니다. 5개 광고물이 간판인데 5개 광고물은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5개 광고물 설치하려면 반드시 성명을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등록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명칭을 쓰면 유사명칭 사인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00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공개사가 이런 명칭을 안 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중개인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못 쓰죠. 쓰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쉽게 말하면 간판은 안 달아도 됩니다. 5개 광고물은 간판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유리창에 선택만 해도 상관없다고요. 간판 설치할 의무는 없는데 설치를 하면 반드시 간판 실명제라고 해서 성명은 표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에 성명만 있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도 있고 어떤 경우는 등록번호, 뭐 허가번호 이런 것도 적어놨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간판에 전화번호 안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X라고 전화번호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다 적어놨죠. 중개사무소마다 안 적는 데는 없지만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요. 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오히려 현업에 보면 다 간판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근데 간판에 전화번호 적을 의무는 없고 성명만 적으면 된다. 이런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민사 절차법 뭐 이런 거 X로 출제됐습니다. 행정절차법 X고요. 자, 그 다음에 표시광고입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시광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임대문의 이런 걸 말합니다. 광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표시광고하고 5개 광고하고 광고물하고는 달라요. 5개 광고물은 쉽게 말하면 간판이고, 표시광고는 임대문의 이런 거, 급매, 급함, 요즘은 급함 이렇게도 적어놨더라고. 그럼 급함이 뭐예요? 급함. 급함 이렇게 미음하나 이렇게 맞아요. 급함, 급하게 팝니다. 비읍을 해야 돼요. 미음하는 거 맞아요 이거? 오히려 급함, 급하게 팝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철 타니까 서울에서 급함 해가지고 찌라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 급하게 판다. 급매, 옛날에 급매나 똑같은 거죠. 자, 어쨌든 이게 표시광고라고요. 표시광고 할 때는 4가지 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연락처. 자, 아까 간판에는 연락처 안 적어도 된다 했죠? 근데 5개 광고물에는 연락처 적어야 됩니다.
이 연락처는 국토부 유권해석은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사무소 전화 적고 핸드폰 번호 적도록 돼 있거든요. 그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중개사무소 전화번호나 또는 개업공개사 대표자 핸드폰 번호 적어도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개업공개사 핸드폰 번호 그게 답이더라고. 적으면 안 되는 거. 적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표시 광고 해야 될 때 광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상 아닌 거에 대표자 성명은 뭐 적어도 위반 아닙니다. 사무소 전화 안 적어도. 근데 현업에서는 지금 직방, 다방 같은 데 광고 내는 걸 보면 실장들이 광고하고 있어요. 실장이 자기 이름만.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국토부 유권해석은 반드시 개업공개사 그 연락처를 적고 추가로 실장 번호를 적는 건 상관없는데 실장 핸드폰 번호만 적어서 광고하는 건 안 된다고요. 현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요. 실장들이 자기가 광고하고 자기가 오는 손님 자기가 먹고 그렇게 한다고요. 제 조카도 보니까 처음 입사할 때는 광고비 자기가 내고 70% 먹었대요. 한 건 하면. 지금은 90% 자기가 먹는데요. 왜 90% 먹는지 보니까 사무소를 하나 더 차리더라고. 공동사무소 그 사장 밑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격증을 따놓으니까. 사장은 왜 그러겠어요. 소득이 너무 많으니까 둘이 분산시키면 소득세를 좀 더 적게 낼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많이 번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2억 버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나누면 1억씩 하면은 훨씬 더 비용 빼고 이러면은 소득세율이 다르잖아요. 우리 양도소득세 세율하고 소득세 세율하고 똑같죠? 지금 몇 퍼센트에 6%에서 최대 42%입니까? 6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잖아요. 그 똑같아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소득세 세율이. 그러니까 세금 주려고. 근데 이 친구 제 조카는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 90% 주니까 70% 받다가. 그 지금 조카가 30대 초반인데 한 달에 버는 거는 1,000만 원 이상 벌고 모으는 거는 한 500만 원 모은다더라고. 한 달에. 반밖에 못 모으잖아요. 누구든지 벌면 반은 써야 되죠. 한 500만 원 뭐 벌으면 모으면 괜찮아요. 500만 원. 이때까지 그 결혼도 안 하고 제 조카도 무슨 그런 거 했어. 오락실인데 불법 영업하는 거 이런 것만 하다가 맨날 도망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부동산 하니까 뭐 그런 거 하다 이거 하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가출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무서워서 처음에 피했어요. 왜냐면 또 잘못하면 맞아 죽을까봐. 요즘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가족 간이라도. 근데 이제 부동산하고 돈을 잘 버니까 요즘은 괜찮더라고요. 좀 안 무서워요. 자, 그래서 이 성명 4가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4가지를. 무등록자가 이러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4가지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표시 광고물하고 5개 광고물하고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돼요. 5개 광고물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표시 광고할 때는 연락처도 표기를 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70페이지 63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5개 광고물이나 옥상 간판이나 같은 말이에요. 분사무소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이 아니라 책임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기하면 됩니다. 대표자 성명이 X입니다. 주된 사무소라면 대표자 성명이 되겠죠.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쓰면 대표자 사장이 가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해야 되는 거 아니죠? 책임자가 하면 된다고요.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번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게 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입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있습니다. 저도 명함에 등록은 안 한 상태에서 명함에 공인중개사, 부동산학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 주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 때만 전부 다 받아보고 재수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다 빼버렸어요. 예, 그 어쨌든 쓰고 다녀도 상관은 없어요. 넣어가지고 다녀도 돼요.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라고 명함에 쓴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등록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자격증 따면 이제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명함 새겨가지고 다니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명함에 뭐 하나 적는 게 좋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집 팔 때도 개업공개사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 주면서 공동중개하자고 하면 돼요. 한 건 하는 거는 무자격자라도 한 건만 했으면 상관없잖아요. 반복 안 했으면 중개업을 안 했으면 상관없죠. 무자격자도 한 건 하고 받는 거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여주면서 하면은 중개보수 달라고 하기 힘들어요. 그냥 공동중개하자고 하면 돼요. 한 건만 하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집 팔 때도 제 거 명함에 공인중개사 넣어가지고 제가 중개보수는 제 건 제가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관없다고요. 자기 공인중개사 명함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63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4번 보겠습니다. 64번 73페이지 64번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은 책임자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등록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이 답이고요.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예,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만 3번에 보면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다. 맞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을 때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라고 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두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업무정지 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되죠.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되지만 처음부터 같이 사용하다가 한 명 업무정지 당하면 그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65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안 됩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합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천막, 파라솔 등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할 수 없고요. 설치하게 되면은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죠. 특수법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6번입니다. 66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사무소 이전한 때는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 맞습니다.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여기 적어놨네요. 사무소 이전 신고 원칙은 등록증 원본인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신고 필정 원본을 제출합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등록증 원본이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이기 때문에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해 주죠. 그래서 옮기기 전에 업무정지 2번 위반했고요. 옮기기 전하고 옮기기 후 그 총 1년이 안 넘었다면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면 이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겠죠. 정가기록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66번의 답 3번입니다. 67번 기억해 보니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등록관청 X,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니은은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하죠. 그 다음에 디귿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는 무조건 재교부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갈 때는 재교부고요. 이게 지금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거예요.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죠. 근데 지금 67번은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그래서 틀렸습니다. 67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8번도 지금 같은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죠.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이 68번에 틀렸고 69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69번에 1번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사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게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에 나와 있습니다. 52번에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데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성남시 조례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성남시 조례, 분당구 조례가 아니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9번에 4번은 이미 했던 거고 5번을 보면 4번 이전 전 및 이전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5번에 보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도 포함되고 등록대장도 포함되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서류도 포함되죠. 그래서 송부하는 서류는 3가지,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입니다. 77페이지 70번인데 1번
소속 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되고, 게시 안 하면 소속 공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누가 처벌받아요? 개업공개사 사장이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게시 의무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예, 게시해야 되는 게 4가지죠. 등수보자, 몇 등인지 등수보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속공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게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인지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라는 말은 없죠.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냐고 중개사물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이게 X네요. 포상금은 무등록, 부정한 왕보로 등록, 양도대여 이 3개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양도대여 한 사람, 양수대여 받은 사람.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표시광고 위반한 거 신고해도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예, 이중등록, 이중소속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70번의 답 4번입니다. 71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죠?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명령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고요.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3번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대표자 성명이 아니라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5개 광고물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71번의 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7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만 3번 보면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아까 이야기했죠. 5개 광고물에는 연락처 표기 안 해도 되고요. 표시 광고물에는 연락처 표기해야 된다 했죠. 똑같이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도 표시 광고란 임대문의 이런 걸 말하고요. 5개 광고물은 쉽게 말하면 간판을 말합니다. 즉 간판에는 연락처 안 적어도 된다 했어요. 아까. 그래서 답 3번입니다. 간판에 연락처 안 적었다고 과태료 내는 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73번 80페이지 1번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 필증에 게재된 책임자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분사무소는 책임자, 주된 사무소면 대표자입니다.
5번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그래서 불법 간판 철거 명령을 해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행정대집행법.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 행위,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에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74번 81페이지 74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2번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개시 의무 없습니다. 개시해야 되는 것 등수보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입니다. 그래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번 개시해야 될 거 아닌 것 등수보자 1번이 답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아닙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개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개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7번 문제 보겠습니다. 77번. 틀린 것은 했는데 77번 83페이지.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는 개업공개사라면 모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모두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되고요.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문제 보겠습니다. 78번.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문제들 많지만 꼭 그 연습을 정확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다 나오니까. 자, 78번 옳은 것은 했는데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했는데 예방교육은 암기 프린트 53번 맨 오른쪽 메뉴에 보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죠. 해야 할 의무는 없고요. 이 예방교육만 공짜로 실시합니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돈 내고 오라고 하면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짜로 교육도 합니다. 공짜로 하는 교육은 이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도 시도지사도 장관도 모두 다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간판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세 개가 있다. 간판 철거가 이전 신고,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이 세 개만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이 세 개만 간판 철거해야 되고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해도 되죠. 휴업 신고 업무정지 처분받아도 간판 철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길어야 6개월이니까. 제가 간판 달아보니까 한 20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 1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간판 뗐다 붙였다 하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휴업한다고 간판 뗐다 붙였다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여러분들도 인수받으면 간판 새로 달면 돈 한 2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름만 오리 붙여요. 그냥 거기에다가 간판에다가 이름만. 옛날에 쓰던 이름 인수받으면 그대로 하는 게 낫죠. 왜냐면 그 이름 보고 혹시나 한 명이라도 더 올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왔던 사람. 그 간판 이름이 바뀌어 있으면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개사무소 계속 20년 동안 참 잘하고 있다. 불경기도 이렇게 하던데 사무소는 20년 동안 간판은 똑같지만 그 사람은 구성원은 대표는 여러 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 뭘 보면 하냐면 간판에 그 이름 부분을 오래 붙여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름만 새로. 그건 계속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장만. 간판 이름은 똑같지만. 3번에 개업공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고용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했는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 요 세 개는 모두 사전교육이고요. 세 개 모두 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하지 않으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근데 폐업을 하고 나서 또는 고용관계 종료되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개업을 하거나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되죠. 따라서 3번 틀렸습니다. 다시 교육받아야 된다 했는데 폐업하고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요. 최근 2년 이내에 2+2 2년 이내에 2번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번 보조원은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실장 혼자서 광고하는 건 안 된다고 했죠. 국토부 유권해석은 이 개업공개사 연락처 성명 적어놓고 추가로 실장 해가지고 한 명 더 휴대폰 번호를 적는 건 상관없다. 그러나 아예 실장 명의로 광고하는 건 안 된다고 쉽게 말하면 개업공개사 성명하고 연락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겸업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이때 겸업은 법인의 겸업 제한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법인 겸업 제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취지만 말씀드리면 왜 법인의 겸업을 제한하냐 개인은 안 하는데 그 이유는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은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한다고요. 아까 분양 대행업만 되고 분양업은 안 돼요. 분양업을 해야 돈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된다고요. 개발에 관한 상담만 가능하고요.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관리대행은 가능하고 임대업을 해야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관리대행 해봐야 방 한 개에 10,000원밖에 못 받아요. 그 취지가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7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